네, 안녕하세요. 대학이 만들어가는, 대학이 만드는 중고 자동차의 고품질입니다. 수출 전략산업에 대해서 잠시 대학이 만드는 고품질 중고차 수출 전략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소환 회장님하고 어제 이호근 교수님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고, 다른 교수님들한테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직접 일일이 만나서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짧게라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대한민국 인구 다 아시죠? 인구는 5,500만, 자동차는 2,500만 대. 다들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신차 출고 가격, 최근에 차량을 한 대를 산다고 하면 평균 출고 가격이 한 4천만 원, 신차 기준으로 2,500만 대의 총 차량 가격은 1천조, 1,000조 원의 자동차가 신차 가격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을 굴러다닙니다. 여기서 1년에 신차 판매 수량은 약 한 200만 대 내외인 것 같습니다. 200만 대가 채 안 되고 170에서 180만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2,500만 대를 170만 대로 나누게 되면은 아마 13년에서 1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차량이 하나가 신차가 출고돼서 폐차 또는 중고 자동차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 13년에서 14년 정도가 된다라고 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70만 대의 신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1년에 중고 자동차로 수출되는 물량은 약 한 60에서 70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차량을 60, 70만 대 하고 나면은 100에서 120만 대 정도의 자동차는 13, 14년 만에 주기를 다 하고 폐차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동차 생산국가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계속 새로운 차와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가미해서 자동차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산자국 관점에서, 국가 정책자 관점에서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 13년이나 14년이라는 차량 순환 주기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10년이든 12년이든 점차 줄여가게 되면은 2,500만 대라는 절대 수치를 그동안 증가시켜 왔는데 이 수치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자동차 산업을 더 키우려고 하면은 고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주기를 단축시켜 나가야지만은 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 100만 대에서 120만 대의 중고차 폐차장으로 간 차를 수출 중고차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현재 60에서 70만 대의 노후 중고차가
해외로 수출되는데 폐차 수준의 아주 고물 가격의 차로 주로 많이 수출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고품질의 중고자동차 수출 문화가 지금 안착되지 못했고, 근래로 일본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조사한 거는 못 되고요. 일본에서는 고품질 중고차 수출 전략 산업이 60년대부터 확고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중고차는 좀 거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가 폐차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고품질로 검증된 중고자동차를 경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고차의 가치가 대단히 높고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실정은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냐면은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라는 자격증입니다. 네. 여기서 혹시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시는데 저는 이 시험 과정 교육을 받으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모든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은 심장입니다. 그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입니다. 중고 자동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진단평가사에 엔진 진단평가가 없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보증협회 회장을 다 만났어요. 거기에 우리 정비업계를 대표한다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조언을 했더라고요. 쏙도 없는 분들이시죠. 네.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진단평가사 안에 중고차 평가 기준에 가장 중요한 엔진 평가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산업은, 수출 산업은 노후차, 저품질 자동차 수출 산업은 대기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대기업이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전북의 군산항 GM자동차 자리에 산자부에서 고품질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 가지고 500억을 투자할 테니까 기업에서 1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고품질 중고자동차 수출 전략기지로 이야기하는 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품질 중고자동차를 대기업에서 절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상품은 대량 생산, 반복 생산, 연구개발, 조립 생산은 됩니다. 복잡하고 투자비가 많은 거는 그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중고자동차는 어때요? 다양한 고장 포인트가 너무 다르고 너무나 각각의 차종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차종, 다양한 고장 포인트, 이거를 대기업 아니라 대기업 할아버지라도 고품질 중고차를 일률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깎아먹을 뿐이고 오직 대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냥 경매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던지는 저품질 중고자동차 산업밖에 대기업은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품질 중고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대학이 앞서야 됩니다. 대학이. 지금 신입생 때문에 대단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네. 그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으시라고 제가 얼마 전에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에 2,500만 대의 자동차를 누가 관리하느냐? 2,500만 대의 차가 폐차 시기나 또는 교체 시기를 가장 빨리 아는 데는 카센터입니다. 또는 정비공장. 네. 중부자동차가 13에서 14년 동안 국내에서 굴러다닌다고 했는데 이 13년에서 14년 동안 2.7에서 2.8회 전에 주인, 거래가 손바뀜이 생긴다고 합니다. 2.8회. 그러니까 3으로 하면 보통 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구입해서 연속적으로 타는 기간은 3, 4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겨워서 또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자동차를 개입하면 중고차를 구입하든 신차를 구입하든 3, 4년마다 차를 교체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차는 그래서 중고차 거래량 대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2,500만 대의 차를 고품질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현재 60만 대 수출 차량을 100에서 120만 대 수출로 전환해야 되고 이 늘어나는 60만 대는 고품질의 자동차가 수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품질의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관건이죠. 대기업 체계 가지고는 노후된 중고자동차를 고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환경연합은 네가 무슨 수로 고품질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건데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고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인력이 없어서 저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 인력이 없어서 해외에서 E7 비자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E7 비자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법무부 승인 나가지고 E7 비자는 취업 비자입니다. 대단히 가치가 높은 비자고 5년 동안 한국에 털탈 없이 있으면 영주권이 보장되는 연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그런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 2,500만 대의 자동차를 현재 1급, 2급 종합 소형이죠. 종합 소형 정비 공장이 5,000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활동이 통계상은 한 6,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천여 개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정비 카센터가 한 2만 5천 개 중에 실질적으로 한 2만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급 정비 공장은 평균입니다. 2,500만 대를 5천 개의 공장이 관리하니까 한 개 사업장당 5,000대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5,000대 중에 사고 났거나 부서지거나 보험 처리 받는 차가 사고 낸 거를 기준으로 1, 2급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점점 줄어서 5,000개 가지고도 못 먹고 살겠다. 10,000대 중에서 고장나는 차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이죠. 부분 정비는 2만 개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1,250대의 차량을 관리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1,250대. 자, 이제 저는 그 자동차 정비 인력 5,000개의 공장 사장님들 또는 그 직원들, 부분 정비업계 2만 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약 한 10만 명의
숙련된 정비사들입니다. 정비사들이죠. 주로 1급 공장에는 5,000개 중에 한 1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평균 10명 정도. 뭐 많은 데도 있겠지만 평균 한 10명 된다고 보고 있고요. 칼센터는 평균 한 2명 바라보고 있습니다. 2명. 혼자 하게도 있지만 3명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된 부부가 합니다. 보조가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하도록.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명의 정비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묶을 거냐입니다. 저는 협동조합 활성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부분정비조합에도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1, 2급 정비공장에서도 협동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 안 됩니다. 협동조합이 좋다는 건 알지만은 활성화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왜? 1급 공장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는데 정비조합 축으로 해가지고 내부 경쟁자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카센터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내부 경쟁자끼리입니다. 동네 경쟁자들끼리 협동조합을 악용만 하지 활용은 협동조합은 협업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해야 됩니다. 협업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자, 1급, 2급 정비공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부분정비업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협동조합이나 조합활동에 참여하지만은 각 개인이 개모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를 혼자의 능력과 기술과 정보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 다른 공장 기사나 직원이나 개모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의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개모임이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외견상 볼 때는 부분적 카포스, 검사정비사업조합으로 뭉쳐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각 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구로 한 단위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단위 조합이냐? 정비공장 5개, 카센터 20개, 네. 요 한 25개 정도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가장 적격입니다. 해보니까. 네. 그러면은 5개면은 차량 1개당 5,000대 곱하기 5개 사업장이니까 25,000대를 차량을 관리하는 모임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현재.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보통 정비공장에 5개 이상의 사장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자기들이. 정보 교환 차원에서. 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댓 명이 잘 뭉칩니다. 왜? 서로 정보 교환하려고. 그래서 이 자생적 단체를 협동조합으로 묶어가지고 각 개인이 구매하는 정비기계, 장비를 협동조합 지원사업으로 공용장비로 고가의 장비를 쓰게 해주면 됩니다. 이미 그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프로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협동조합만 형성시키면 됩니다. 그 축이 우리 자동차 환경연합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5천만 대이기 때문에 25,000대 5개씩 하게 되면 5,000개니까 1,000개의 협동조합의 총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1000개 협동조합은 한 개의 협동조합당 25,000대를 관리하는 단위 협동조합이 됩니다. 이 협동조합 내에서 차를, 고품질 중고차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서로 현재처럼 그냥 잘 협업해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는 또는 우리 환경연합에서는 제2환경연합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 항구가 많은데 지금 활로를 못 찾고 있는 항구,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항구의 중심에 있으면 못 찾고 있는 항구 하나 있죠. 천덕꾸러기 항구 군산항이 있습니다. 그 군산항에는 GM자동차라는 대단히 큰 면적의 공터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다가 각 협동조합의 단위 사무실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협동조합이 동네에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에서 고품질의 중고차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시만 하면 주면 됩니다. 다양한 차를 전시해 놓게 되면은 해외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중고차 중에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고차 현재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의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 저품질의 소비자 가격 그냥 후려쳐서 하는 그런 중고차 업종입니다. 그래 나라도 망하고 소비자도 불신하고 다 불신한다. 그러면 차량을 25,000대를 카센터와 정비공장에서 품질 관리가 된 그 차를 매장에 갖다 놓고 해외 바이어들한테 수출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군산항 발전안과 협동조합 활성화안을 보시더니만은 우리 비전대학의 박경민 교수님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가야 될 일이다. 이거는 해외와 함께 동반해서 가면은 대박이다. 라는 이미 바라보는 사람들. 자, 현재 1000조 원의 차량이 지금 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1년에 대략 14년이라고 했죠. 우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한 70에서 80조 원의 차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고차 가치를 10년에서 13년 타고 10%를 높인다고 하면은 7조가 나옵니다. 경제적 가치가, 산업생산적 가치가. 이 7조가 되는 이 막대한 돈을 저희는 흘리고 있죠. 그 돈을 못 주워 먹으면서 정비업이 위기다, 어렵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대학 발전하고 뭔 관계가 있어?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대학 발전하고. 제가 예전 얘기 잠깐 드리면은 제가 박병일 명장이라는 분하고 91년도부터 자동차 실무정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무정비 교육을 했는데 그때 박 명장님하고 저하고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는 르망이라는 차가 있었고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고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엑셀 소나타죠. 르망은 하나 팔면, 르망 에스페는 팔면 고장이 안 납니다. 프라이드 고장 없습니다. 엑셀 소나타 2만 킬로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고장 납니다. 근데 수리바는 기가 막히게 받아요. 그래서 카센터 교육을 하면서 사장님 르망이나 프라이드 소개해 줬을 경우에 사장님 뭐 먹고 살래요? 그다가 르망 에스페로는 자기들 프랜차이즈 내에서 그냥 기술 정보를 딱
막아버렸어요. 정보 제공도 안 해줘요. 정비 기술 정보도. 사장님, 너만 에스페로 소개해서 사장님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는데? 고장도 안 나는데? 그럼 못 팔아야 돼요. 엑셀 소나타를 소개시켜주면 안내가 되면은 요 단계별로 이런 고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니까 사장님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하시면 됩니다. 해서 사실상 대박이 터진 겁니다. 왜? 고장이 많아서 성공한 회사가 저는 현대자동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고장이 많았기 때문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요게 대한민국 경제 요즘 제가 언더스탠딩이라는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많이 논문화하고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네, 적정한 고장이. 자, 그러면 대학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그 다음에 인력을 수입하는데, 그 다음에 코이카를 통해서 전 세계 한 40개국에 자동차 정비 연수원을 코이카에서 지어줬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후진국에서 가장 우리나라 새 차를, 고품질의 새 차를 가져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신입사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이카와 제휴를 해가지고 대학의 신입생을 저개발 고객과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고 국내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E7 비자가 되니까 이 비자 가지고 우리나라 정비공장 인력 부족하는 카센터에 정비 현장 경험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주머니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중고자동차 한국 딜러샵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에서는 후진국의 중고자동차를 먼저 쫙 풀어놓고 난 뒤에 우리나라 중고차에 대한 기술이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제거시켜놓고 난 뒤에 그 경제소득이 올라가면 새 차는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 나라로. 그러면 우리는 대학은 신입생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생 뽑아가지고 우리가 고품질 중고자동차를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그 차와 함께 해외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품 산업도 연속적으로 되고 외국에서는 예전에 지금까지 금형을 하나 찍었으면은 차량 주기에 따라 가지고 5년마다 금형을 버렸어야 됐지만 이제는 고품질 중고차가 해외 나가면 100만 킬로까지 150만 킬로 달리거든요. 관리만 적당하게 하면은. 그래서 부품 산업도 활성화되고 생산 산업도 활성화되고 우리 카센터들은 고품질 중고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품질 중고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3만에서 5만 킬로마다 엔진 플러싱, 그러니까 미리 자동차가 예견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장날 요소들 미리 저희가 다 예견 진단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예견 진단 프로그램대로 차량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15년 타고 10년 타고 난 뒤에 5만 킬로, 7만 킬로, 10만 킬로 타고 난 뒤에도 품질이 최대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 정비를 하는 거죠. 관리 정비. 판금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녹선은 판금 도장하는 게 아니고 품질이 보증되는 고품질의 판금 도장 정비, 엔진 정비, 하체 정비 또는 이거를 품질이 유지 관리될 수 있는 정비를 해야지만은 자기들이 나중에 중고자동차 경매장에 차를 냈을 때 차량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 거점 대학이 지역별로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거점 대학에서 그 지역에 정비 하시는 공장 사장님들, 카센터 사장님들, 그 다음에 코이카를 통한 해외 인력의 매칭, 교육의 중심센터가 각 지역에
거점 대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산업도 살리고 우리 정비업계도 살리고 이 산업이 돌아가게 되면은 현재 10만 명의 어떤 숙련된 정비 인력계 일자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제가 10% 이야기했는데 이 100만 원만 가치만 높여도 100만 원의 가치만 높여도 약 2조 5천억 연간 공임으로 그 돈이면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10만 명의 정비사 1인당 2,500만 원의 부가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그 고품질 중고차를 만들기 위한 대학 발대식을 열겠다고 임수환 회장님께서 저한테 부탁하는데 이거는 대학 교수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이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만들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내용은 발대식에서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풀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